네, 안녕하세요. 백설구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달러에 관련된 뉴스들을 몇 개 검색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BDC에 관련된 방송은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디지털 달러에 관한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들 안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0년 5월달 지난달에 나온 디지털 달러 백서입니다. 총 5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디지털 달러 백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발간을 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S or No. 자, 이 백서는 연준에서 발간된 백서가 아닙니다. 그냥 민간에서 몇 명이서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감사 몇 명 만들고 나서 백서를 만든 거예요. 백서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인데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분명히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야지만이 이것을 백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민간에서 만든 디지털 달러에 대한 하나의 제안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디지털 달러 백서는 디지털 달러 협회라는 곳과 그리고 엑센추어라는 하나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 그 민간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연준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준의 입장에서 만약 디지털 달러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도 CBDC를 이렇게 준비할 거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친구들이 뭐 몇 년 후에 디지털 달러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더라도 그 이야기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세계 기축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미국에서 앞으로 CBDC를 발행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현재 실물 달러 기축이 와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고 해도 숨어서 계속 쑥닥쑥닥 준비를 하지 대놓고 준비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자, 디지털 달러에 대한 백서는 총 50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CFTC 올드보이들이 모여서 디지털 달러를 추진한다. 그리고 엑센추어가 제휴를 했다. 자, 디지털 달러 재단이라는 것은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장칼로라는 지금은 퇴임하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CFTC 산하연구소인 랩 CFTC 소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명이서 디지털 달러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와 협업을 합니다. 이 엑센추어에서는 컨설팅이 주 업무이지만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을 한 업체이고요. 자, 이 디지털 달러 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설계하고 발행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비영리 단체로서 디지털 달러에 관련된 설계와 제안서를 만들어내고 경제학자와 변호사, 학자, 기술자들을 모아서 설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다. 마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매끄럽게 달러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디지털 달러 재단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돈도 안 되는 것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연준의 서포트를 받고 있던지 또 다른 하나는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다른 실용성이 있는 게 전부 다 디지털 달러 재단으로 조인을 하게 만들어서 수익성 사업을 하던지. 자, 코인데스크 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근본적으로 미 정부 기관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연준과 다른 관계 기관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장만으로 연준하고 관련이 100%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서 내용은 조인 뒤에 곤선아 기자님이 써놓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민간 차원의 디지털 달러 백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했죠. 민간 차원이라고 딱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디지털 달러라는 것은 미 연준과 상업은행 그리고 상업은행과 국민의 이중 레이어 방식을 채택했다.
그리고 계좌 기반 디지털 달러와 토큰화된 디지털 화폐로 구분되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활용 범위는 국내 그리고 국제 결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 혜택, 그리고 개인 간 결제. 다만 민간 차원의 연구인 만큼 실생활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건 정부의 몫이라는 게 프로젝트 측의 입장이다. 발행 시기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로 내다봤다. 디지털 달러 백서는 5월 28일 날 지난달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중 레이어에 관련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연준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은행에 지급을 하면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형태이다. 이중 두 번째 레이어에 관해서 백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미 연준과 연계된 기타 중개기관이 지급 준비금을 디지털 달러로 바꾼 뒤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등 기존 방식처럼 이용자에게 발급될 것이다. 이용자는 디지털 달러를 본인 계좌나 본인 소유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할 수 있다. 자, 이 그림도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연준이 있고, 그리고 상업은행이 있고, 개인이나 법인이 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에서 현금과 디지털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상업은행과 개인과 사이에서 현금과 디지털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은행으로부터 이 디지털 달러를 개인이 가져가는 것 자체를, 캐시를 우리가 ATM기에서 돈 찾아가지고 내 물리적인 지갑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도 좀 재밌는 문장이에요. 자, 디지털 달러라는 것을 스토리지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묶어두지 않는 한 은행은 고객 계좌에 저장된 디지털 달러 예금을 이용해서 대출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문장일 수 있고 각 정부마다 입장이 틀릴 수도 있는 문장인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일단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나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민간에 있어서 디지털 달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민간에 있는 금고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금고가 되겠죠. 그런데 딱 묶여두지 않는 한, 왜냐하면 이중 출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일단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러지 않는 한 고객 계좌에 저장된 디지털 달러 예금을 이용해서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일단 대출 업무라는 것 자체는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용 창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달러를 예금을 해놓은 거에 대한 디지털 달러를 신용 창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달러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 통화에 대해서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통화는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문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시중은행에서 만들어낼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 디지털 달러를 중앙은행에서만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통화는 신용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막 10배, 100배 이렇게 더 많은 통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시중은행에 의해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디지털 달러 자체를 금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시중은행에 금이 100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제 보관증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금 자체를 빌리러 왔다.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10개를 빌려줄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한테 몇 개를 빌려줄 수가 있는 거고, 단지 동시에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달러 자체를 빌려줄 수 있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는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기술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면은 이 문장에 다시 동의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출 업무라는 것을 중요시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중은행의 주요 역할은 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폐 유통 구조에 관한 경제적, 법적 이점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중앙은행의 CBDC가 자리를 잡기 이전에 시중은행의 역할이 축소가 되어 버리면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중은행의 역할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보고서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중 레이어 구조는 KYC, 고객 신원 확인, 그리고 AML, 자금 세탁 방지 등 금융거래 관련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달러가 이동할 수 있는 종착지는,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의 최종적인 목적은 제도권 내 디지털 지갑이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는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가 계좌 기반이 있고 토큰 기반이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자, 일상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그 CBDC의 역할은 계좌 기반이었습니다. 계좌 기반. 자, 첫 번째 레이어 도매형 CBDC에서는 시중은행이 지급 준비유금을 중앙은행에다가 보내면 중앙은행에서는 그만큼의 CBDC를 시중은행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개인이 시중은행에 돈을 맡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CBDC를 교환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CBDC 계정은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준 계정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시중은행에서 만들어준 통장의 계좌번호를 들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CBDC 계정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에서 발급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개인한테 보내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딱 한 번 줬죠. 근데 앞으로 세상이 그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금융시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은행의 필요성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CBDC는 분산원장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모든 계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계좌 기반에 있어서 CBDC인 거고요. 자, 그런데 개인이 CBDC를 일상에서 사용을 한다. 버스를 타도 CBDC를 사용하고 음식점에 가도 CBDC를 사용하고 모든 결제를 CBDC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야겠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야 될 겁니다. 그것을 저들은 TP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모든 것을 분산 원장에 다 기재를 한다.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전부 다 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하나의 블럭을 생성하는데 10분이 걸립니다.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스타벅스에서 사용을 하느냐, 뭐 결제하고 10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속도 문제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CBDC 쪽에서는 이 확장성에 대한 문제 자체를 토큰형 기반으로 두는 것 같아요. 자, 토큰형 기반은 뭐냐? 자, 계좌 기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나에 해당하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 해당하는 계정을. 그래야지만 이제 CBDC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토큰형 기반 같은 경우는 이 CBDC 자체를 하드 월렛 같은 데 저장을 하는 거예요. 하드 월렛이 이런 형태도 있고, 현재 민간화폐 하드 월렛 이런 형태로도 뭐 있고, 이렇게 카드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드 월렛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야옹이가 이 킬리만한테 이것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야옹이가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냥 토큰형 기반이에요. 자, 이런 체계로 간다고 하면은 NFC 근거리 통신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프라이빗 기능까지 갖추어진 거죠.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CBDC 블록체인이 혼자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토큰형 기반의 CBDC를 시중은행에다 저축을 했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프라이빗 기능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은 이 과정 속에서 KYC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뭐 여하튼 토큰형 기반 자체는 근거리 통신 결제나 프라이빗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대략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좌 기반과 토큰 기반에 관련한 내용은 지금 디지털 달러 이야기 나왔을 때 이 백서에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나라 연구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중개기관 유무에 따라서 계좌 기반 디지털 달러와 토큰 기반 디지털 달러로 구분할 수 있다. 계좌 기반 같은 경우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중개기관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토큰 기반 같은 경우는 중개기관이 필요 없이 P2P 직접 거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후자의 활용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엔 토큰 기반이 유용하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코로나 경제 위기로 미국이 큰 타격을 입자 일부 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국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돌아가려면 토큰화된 디지털 달러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서에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우려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현금의 장점은 익명성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디지털화되면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자, 백서에서는 익명성 보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았다고 암호화폐 매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백서에서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사생활 보호에 관련된 수정헌법 제4조를 인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부의 손에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계정형 CBDC 같은 경우는 아무리 프라이빗 기능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결국에 뭐 원칙이 바뀌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될 거고, 뭐 프라이버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 월렛 스타일의 코인형을 발급을 같이 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프라이버시 기능도 갖추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달러라는 것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달러가 통화 공급에 미치는 영향, 기술 선정, AML과 KYC 등 규제에 부합되느냐, 그리고 기타 우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평가할 전망이다. 디지털 달러가 풀어야 될 과제는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분산 장부 기술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중앙화 모델과 완전 분산 모델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허가형과 무허가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디지털 달러는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발행을 하더라도 이 기간을 짧게 이야기는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조만간 디지털 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페이퍼로 된 달러에 대한 기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가 거의 다 됐을 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 연준에서는 디지털 화폐 등 금융혁신 연구 개발 총괄 채용을 공고를 작년에 했었네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공식 웹사이트 채용 공고란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소매 결제 부분 총괄 채용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2019년 11월 달 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매일경제에 나와 있는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디지털 달러 어디까지 왔나? 5월 27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CBDC하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CBDC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은 2015년에 패드코인을 연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2018년에 폐기했다. 벌써 5년 전에 이 친구들은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달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는 돈이 아니고 허공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페이스북 리브라의 가상통화도 위상이나 신뢰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들어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대표를 소환해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 문제 등을 거론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리브라에 보인 부정적인 태도와 DDP,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출연 이면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리브라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법정 화폐이자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지위를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부정적으로만 CBDC가 다루어졌던 게 미국의 이제 현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왜 바뀌었냐? CBDC가 바로 공적 자금의 지급 수단으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에 관련된 공적 자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이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자 입법부를 중심으로 CBDC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공적 자금 지급 결제 수단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화당하고 민주당 모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 달러를 이용해서 구호금을 제공하자.
물론 초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나중에 최종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자, 법안에 따르면 연준이 국민 개인별 디지털 지갑에 구호금을 디지털 달러로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최종안에는 디지털 달러 조항이 삭제되었지만은 CBDC가 공적 자금 지급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자, 그리고 추후에 공화당 6명과 민주당 5명은 재무부 장관에게 구제 금융을 분배하고 추적하기 위해서 재무부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서한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과 행정부에서도 정부에서도 디지털 달러가 언급되었고요. 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제안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 직불 카드 결제 시스템 제안서에는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달러 지갑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 민간에서 만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던 미국 정부 쪽에서는 CBDC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달러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 달에 들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 국세청에서 은행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8천여만 명에게는 지원금을 바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7천여만 명에게는 수표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납부한 기록이 없으니까 거기에 등록된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려 7천여만 명,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인구들에게는 수표를 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상에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뉴스에 보면은 상당수의 국민은 여전히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가 없거나 국세청에 등록된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민자와 결혼한 미국인이 120만여 명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서 그 디지털 달러라는 의미를 이렇게 분석한 데도 있어요. 디지털 달러는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토큰과는 거리가 멀다. 이보다는 연준이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원장으로서 부채 표기 방식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CBDC가 될 수 없다. 다시 이야기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 대한 개정이 뭔가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차피 시민번호 주어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빨리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정에다가 바로 돈을 꽂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시중 은행들이 전부 다 그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누군가 가입을 한 사람도 있고 이민자도 많은 사회다 보니까 시중 은행에 계좌를 안 가지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시중 은행들에 대한 통합 문제를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을 가지고만 돈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을 지급 못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준 거죠. 그러지 말고 각자한테 지금 중앙은행에서 각자한테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주자. 그리고 돈을 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 방송에서 제가 CBDC 자체는 MMT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현대화폐 이론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화폐 이론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은 현대화폐 이론은 현재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BDC가 발행되면 각국 정부가 MMT 이론을, 현대화폐 이론을 금융 시스템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경기 부양책 법안에 보면은 디지털 달러라는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연준 쪽에서는 CBDC 발행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패드나우라는 이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중에 있다,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패드나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서 각종 금융기관이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연준 쪽에서는 패드나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연준은 지금까지 시중은행만 관리를 했었는데 민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나중에 가서 CBDC와 다 연관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이 현 결제 시스템을 정비한 후에 단계적으로 CBDC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월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논평에서 디지털 통화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 이사는 지급결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연준은 패드나우를 개발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200개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다. 분산원장 기술과 CBDC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활용 방안 연구와 실험도 진행 중이다. 패드나우는 연준이 2023년에서 2024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방식, 소액 결제 시스템이다. 자, 연준을 비롯해서 지정 청산 기구 등 민간 기관이 각자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준은 패드나우를 통해서 이를 통합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2월 자료에서는 패드나우의 시사점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발행 계획을 계기로 해서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연계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리고 미 연준은 그동안 CBDC 발행에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발행 및 감독, 정책 개발 등 폭넓은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실물 화폐의 보조적 수단으로 CBDC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최근에 중국 양해가 있었죠. 양해에서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제한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중국에서 만드는 DCEP 같은 경우는 결코 중국 내부용만은 절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기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손길을 뻗치고 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었을 때 과연 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자, 오늘은 여기저기 나와 있는 디지털 달러에 관련된 뉴스들을 잡다하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CBDC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CBDC가 언론은 노출되고 일반화되고 어느 순간 쉽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위상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화폐라는 것은 각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이 될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대륙이 모여서 유로화라는 하나의 화폐를 만들었고 그것을 일반화시켰습니다. 화폐라는 것은 꼭 한 나라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곳들이 뭉쳐서 신뢰와 믿음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이제는 한 나라의 자산보다 더 높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만든 화폐의 신뢰보다 한 기업에서 만든 화폐의 신뢰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폐에 있는 가치라는 것은 믿음과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과연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